이번 시간에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이틀째 진행 중이죠. 국회 긴급 현안 질의 현장과 함께 김현철 기자가 잠입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생생한 현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튜디오에는 지금 이혜영 기자, 김현철 기자님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다들 국민적 충격을 좀 안겨주는 사건이었잖아요. 지금 전 직원들 계속 연쇄 폭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직접 취재를 뛰시다 보니까 현장 어떻습니까? 일단 뭐 잠입이라는 말씀을 해주시긴 하는데 네. 이게 잠입이라는 게 이제 뭔가 몰래 이제 들어가는 뭐 이런 표현인데 사실 그렇게 표현을 이제 듣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부끄러울 정도로 그냥 저는 사실 중국 쇼핑몰에서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거래되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판매자랑 사실 대화를 좀 해보고 싶어서 접근을 했었는데 네. 이제 한국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들도 좀 숨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시도하니까 텔레그램 링크 하나를 던져주고 다 숨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계정과 텔레그램에서 이제 대화를 좀 길게 이어갈 수가 있었는데 텔레그램으로 딱 넘어갔더니 자기들이 이제 하나 만든 하나의 웹사이트의 주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웹사이트 주소를 들어가 봤더니 그냥 대한민국의 또 다른 어떤 쇼핑몰처럼 돼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플랫폼을 선택을 하고요. 그 플랫폼에 내가 어떤 계정이 필요하다라고 클릭을 하면 그 계정마다 값이 따로 매겨져 있었고요. 예. 그 값에 따라서 제가 이제 여기는 이제 코인으로 이제 그 테더 코인으로 이제 비용을 지불하는데 비용을 지불하면 제 이메일로 이제 그 계정을 보내주는 이런 형식으로 한국인의 계정을 좀 팔고,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팔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혜영 기자도 이 내용 관련해서 취재를 계속 하셨을 텐데 이번 김현철 기자의 취재 내용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기록될 이번 쿠팡 사태는 고객의 사생활 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중대한 보안 사고로 개인정보 보호의 심각성과 기업의 책임, 정보의 보안 인증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드러낸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올해 유출 중 역대급이잖아요. 쿠팡의 이 개인정보 유출 자체가 굉장히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는데 쿠팡 계정이 중국의 온라인몰에서 공식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었다. 굉장히 많은 충격입니다. 타오바오에서 텔레그램까지 어떻게 추적하셨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저는 판매자와 대화를 하고 싶었던 건데 그 네. 이유는 뭐냐면 그 쿠팡 관계자들이 이제 국회에 나와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뭔가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었고 저는 그래서 정말 이 지금 한국인의 개인 정보가 팔리고 있는 현재 이 개인 정보가 정말 이번 사태와 연관이 있는 것인가 연관이 없는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사실 궁금했고요. 도대체 이들은 이걸 왜 팔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가 사실 궁금했던 것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현재의 쿠팡 사태와 관련이 있냐라는 질문을 했을 땐 이들은 답을 하지 않고 숨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니네가 이걸 왜 팔고 있어?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듣지 못했지만 어쨌든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현재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다라고 있는 이 현실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쿠팡 계정이 3,500원에 판매된다고요? 그것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뭐 다른 보도에서는 뭐 적게는 몇천 원부터 뭐 많게는 한 4만 원 정도까지 판매된다. 뭐 이렇게 지금 타오바오에서는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긴 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 정도 값은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쇼핑몰 같은 공간에 들어가면 값이 매겨지는데 쿠팡 현재 이제 그 계정마다 뭐 저는 무슨 차이인지는 모르겠어요. 중국어로 설명이 돼 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사용했던 계정이라는 게 있고 현재 사용이 가능한 계정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한 4개 정도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가장 비싼 게 한 4천 얼마 정도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은 2.59 테더 코인 그러니까 테더 코인이 거의 달러랑 값이 비슷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환율을 적용하면 한 3,500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거기 이제 뭐 카카오톡 계정 같은 것도 이제 파는데 법인 계정이 조금 비싸더라고요. 카카오톡 법인 계정은 3.62 테더 코인,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4,900원에서 5,000원 정도 이렇게 거래되고 있었고, 네. 이 계정이라는 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내가 너한테 사면 뭘 받을 수 있어? 그쵸, 라고 그게 했더니 궁금한데.
네가 그 계정을 이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준다. 뭐 이러면서 이제 계정과 아이디를 네. 주겠다. 네. 그래서 쿠팡의 계정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건 야, 이거 쿠팡 내가 사면 카드 결제 정보랑 이런 거 다 있어야 되는데 다 받을 수 있어?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정말 한 30초도 안 돼서 그럼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게 등록이 된 것까지 쓸 수 네, 있게끔. 자기는 그런 정보까지 팔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이뿐만 아니라 굉장히 정부에서도 2차 피해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2차 피해 중에 하나가 한국인 여성. 이게 한국인 여성만 골랐을 수 있다는 게 또 뭔가요? 그 계정마다 클릭을 하면 밑에 카테고리가 조금씩 바뀌는데 네. 여기 보면 이제 국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 정보가 어느 국적의 것인지가 나오는데 이제 쿠팡을 클릭하면 당연히 뭐 한국 뭐 이렇게 뜨겠죠. 거기에 이제 한국을 클릭을 하면 그 네. 밑에 성별이 떠요. 그래서 네. 랜덤 남자 여자 이렇게 클릭을 할 수 있고 네. 그러면 한국인 여성을 클릭을 하면 한국인 여성에 대한 개인 정보를 살 수 있다라는 네.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나 이 계정을 구입하더라도 제 3자의 계정을 구입했을 때 법적으로 제가 져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서 김현철이라는 계정을 사고 싶다. 특정인의 계정을 살 수 있냐라고 했더니 그건 안 돼. 근데 네가 한국인 남성 계정을 사면 뭐 들어갈 수도 있겠지.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국가와 성별은 클릭을 하면 그거에 대한 그 개인 정보가 오는 거냐? 그랬더니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내가 한국인 여성의 어떤 개인 정보를 특정해서 이용을 할 수 있다면 또 다른 범죄에 분명히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라고 네, 그렇죠. 생각이 돼서 좀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로맨스 스캠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칭 사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혜연 기자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지적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 한국인 여성이라는 이미지가 로맨스 스캡이나 사칭 범죄에 이용된다는 건 단순히 사기 수법을 넘어 성과 국적에 대한 편견을 악용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동시에 한국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온라인에서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네. 범죄 단속과 처벌뿐만 아니라 이런 범죄를 가능케 하는 구조와 인식까지 함께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특히 쿠팡의 33,0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매뉴얼을 봤더니 어메이징합니다. 상담사가 뭐라고 하냐면 유출 아닌 노출이라고 해라. 그리고 보상에 대한 언급을 금지시켜라. 전혀 반성의 여지 없고 이번 사건과 중국의 온라인몰 올라온 거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발뺌하고 있어요. 저는 좀 어이가 없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요 기사 직전에 썼던 기사 쓰기 전에 주말에 이상한 전화를 한 통 제가 받았었어요. 예. 이제 그 기사에 녹여낸 내용들을 보면 저한테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최근에 마사지샵 갔다 오신 적 있으시죠? 라고 물어보는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데 다니지 않습니다. 라고 했더니 정말 무서우셨겠네요. 너 지금 거기서 성매매하는 영상이 다 찍혔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간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제 여자친구 이름을 들먹이면서 나 그 사람한테 얘기해도 돼? 진짜 예, 정말 찐 제가 이제 결혼을 여자친구한테. 앞두고 있는 여자친구의 실명을 거론을 하면서 너 그렇게 얘기해도 돼? 그러니까 제 정보야 뭐 워낙 기자로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제 명함도 많이 나눠주고 뭐 네, 제 그렇죠. 연락처가 공개된 거 정도는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네. 제 여자친구부터 제 사세한 정보까지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개인 정보들이 노출이 됐을 때 이런 제2의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범죄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체감을 하게 됐던 어떤 하나의 사건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물론 기자로서도 그렇지만 개인으로서 봤을 때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떠한 감정을 실제 느끼셨나요? 그러니까 정말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너 간 적이 있어라고 했을 때 간 적이 정말 없는데 얘네가 제 사세한 개인 정보까지 이렇게 들먹이면서 이제 물어보니 그래서 저 친구들한테 이걸 공유했더니 어떤 친구는 나도 그 전화 받았는데 그 친구는 이제 아이가 있는 친구였거든요. 그 아이의 학교와 학급 반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범죄자들이 악용할 수 있는 범주는 굉장히 많다. 네. 그래서 아까 주신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네. 단순히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국민 거의 모두가 쓰고 있는 어떤 플랫폼 중에 하나잖아요. 쿠팡이라고 하는. 네. 그러면 그거에 맞는 사실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걸 져야 되는 게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정말 지금 현재의 상황을 모면하고자만 하는 이런 답변을 보면서 좀 화가 났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답변을 좀 지적을 하자면 이번 사건과 무관한데 다크웹이나 이런 곳에서 예전에 이제 많이 누출이 된 정보가 뭐 돌아다니는 게 아니겠냐라고 하는 어떤 국회에서의 답변이 있었단 말입니다. 네.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건 그러면 얘네들은 이미 쿠팡의 개인정보가 나가고 있었던 걸 인지한 거 아닐까? 만약에 인지를 하고 있었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이번 해명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쿠팡 이렇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됐는데 굉장히 기고만장합니다. 어차피 너네는 우리 쿠팡 계속 쓸 거잖아. 이러한 태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 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제 주변을 물어봐도 안 쓰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유출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일단 개인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쿠팡을 사용하는 개개인들이 카드 정보 바꾸고 비밀번호 바꾸고 뭐 근데 이미 거기 나와 있는 배송지 주소를 보면 뭐 저만 해도 제 주소부터 저희 어머님 집 주소까지 이제 다 등록이 돼 있는데 당장 이사를 가긴 또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네. 뭐 당장 할 수 없는 것들을 제외하고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개인적으로 지금 책임을 지고 뭔가 바꿔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지금은 보여집니다. 네, 이번 쿠팡의 대규모 회원 정보 유출 사고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 과방위와 정무위에서 진행된 현안 질의 있었는데요. 이혜영 기자 취재하셨죠. 먼저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현안 질의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시작도 전에 쿠팡 김범석 의장이 참석 안 한 걸 두고 여야가 공방이 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국회 현안 질의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핵심 인물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국회는 지난 2일과 3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현안 질의 초반부터 김 의장의 불출석을 두고 강한 질타가 쏟아졌는데요. 윤한홍 위원장은 전체 회의에서 김 의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해외 체류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고발 조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신장식 조국 혁신당 의원이었는데요. 신 의원은 쿠팡이 미국 상장 기업이라는 이유로 국회와 국민의 부름에 답하지 않고 있다며 김 의장을 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은 김 의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이유로 불출석했다며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김 의장에 대한 고발 문제를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검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기업의 책임과 정부의 보안 인증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네. 네, 결국에는 정무위에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너무 정부 유출 사태가 너무 심각하다. 1조까지 과징금 부여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과징금 부과 얘기도 나왔는데요. 국회와 공정위, 개인정보위원회 등에서 강력한 과징금 부과와 징벌적 제재가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1조 원대의 과징금 부과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액은 41조 원으로 최대 비율인 3%를 적용할 경우 과징금 규모는 약 1조 2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정부 당국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가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직접 지시한 만큼 관련 입법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과방위 현안 질의가 지난 2일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박대준 쿠팡 대표가 참석을 했는데 이번 사고 경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놓고 조사하고 있다.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지만 내부에서 인증키가 유출돼 활용된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혜영 기자, 이 사고의 핵심 열쇠인 인증키가 내부에서 빠져나갔다. 이렇게 말한 게 사실상 관리 부실을 인정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쿠팡은 관리 부실을 사실상 시인했는데요. 박대중 쿠팡 대표는 국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내부에서 인증키가 유출되어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밝혔으며 이는 보안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인증키 유출은 쿠팡 고객 계정이 유출된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내부 인증키가 유출되어 가짜 토큰을 생성하고 고객 인증을 위조하는 데 악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내부 보안 관리의 허술함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유출된 인증키를 취득한 인물은 인증 시스템 개발자로 외부 공격이 아닌 내부 사정에 밝은 인물이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수사당국에서도 보안 기술 취약점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데요. 내부 인증키 유출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인한 만큼 향후 재발 방지 대책과 투명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김범수 쿠팡 의장 현안 질의 현장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정무위에. 그래서 아무래도 의원들 열받았기 때문일까요? 쿠팡과 같은 회사 문 닫게 해야 된다. 김범석을 향해 맹폭을 펼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당연히 뭐 공감하는데 사실 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는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러니까 당장 아까 이제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징금 부과하고 현재 이제 피해 보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어떤 뭔가 마땅한 조치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게 싶습니다. 네. 네,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얘기도 나왔고 이거 도입 자체가 좀 실효성 있게 갈 수 있을까요? 이은혜, 네, 이혜현. 이혜영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징벌적 손배제도 그게 도입이 돼야 될까요? 실효성 있게 도입될 수 있을까요? 저 보고 편하게 대화하듯이 얘기하세요. 일단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법안 발의는 10년째 계속 국회에 꾸준히 발의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업들이 거세게 반대해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쿠팡 사태뿐만 아니라 그동안 통신사나 카드사에서 비슷한 유형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도나 법 제정에 앞서 이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현 정부에서 강력하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하겠다는 뜻을 보인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쿠팡 참 놀랍다. 이 정도이기가 쉽다. 그래서 이 과징금 강화라든가 징벌적 배상이 이제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거는 좀 되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개개인들, 그러니까 그래서 집단 소송 이런 걸 했을 때 이제 최대한 이제 피해자들이 받았던 금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이거든요. 그게 정말 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의 보상으로 합당하냐라고 아마 물어보면 국민 대부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게 한두 번이 아닌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냐라고 했을 때 내가 그냥 과징금 맞고 말지, 아니 손해배상 좀 해주고 말지. 근데 보안에 드는 비용은 또 막대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한 번 실수를 했을 때 맞게 되는 과징금 또는 그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해야 되는 손해배상의 액수보다 보안에 들이는 비용이 적어야 어떤 경제성 측면에서도 기업들이 보안을 강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너 진짜 이 정도였어? 그러니까 그런 네, 반응이 나올 정도였고 이제는 기업들도 뭔가 이건 너무 과해요라는 말을 하지 못한 수준까지 오지 않았나. 그래서 뭔가 그냥 논의에만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진지한 논의 그리고 입법까지 좀 이어지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 쿠팡 사태를 지적했잖아요. 관련 영상 짧게 보시고 올게요. 네.
예, 영상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요. 나오는 대로 다시 플레이 하도록 하고요. 추가 질문 기자님 좀 드릴게요. 결국엔 이재명 대통령 쿠팡 사태를 지적을 했고,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좀 경제 파트에서 볼 때는 쿠팡에 만약에 1조의 과징금이 부과될 시에는 주가도 급락하고 줄 소송이 있고 우리나라 경제에 좀 심각한 그 영향 미치는 게 아니냐. 이거는 우리가 그냥 뭐 어떤 징벌적 손해배상으로만 하기에는 좀 약간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중하게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많은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국가들은 어떤 그런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결국은 그 국가들이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논의들은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반대로 쿠팡이 정말 이번에 이 사태를 저지르고 나서 미치는 경제적 타격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주장은 이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좀 맞지 않는 지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 대통령 영상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해서 이제 이 대통령의 말을 제가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한데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 이 정도인가 싶다라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데도 가용수단을 총동원하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에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면서 관계부처에 대해서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나서달라라고 좀 강조를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예전의 사태를 좀 기억을 하실 텐데 쿠팡에서 1,400억 과징금 때 뭐라고 했냐면요. 여러분 로켓 배송 더 이상 못해요. 근데 1조 때리면 도대체 뭘 못한다고 할지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뭐 협박이죠. 협박인데요. 그런 기업들은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 인식도 많이 좀 달라졌고요. 네. 그래, 그러면 니네 안 쓸게.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쿠팡 탈퇴하는 속도도 굉장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어제 잠깐이지만 저한테 들어왔던 제보가 탈퇴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탈퇴 서버가 잠깐 마비가 됐던 뭐 상황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그런 협박에 당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이게 쿠팡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쿠팡을 대체할 그러니까 오늘 주문했을 때 당장 내일 새벽에 받아볼 수 있는 이 어떤 악마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또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는 점에서 또 쿠팡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뭐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저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고민들을 사실 해봤거든요. 그러면 내가 당장 내일 새벽에 물품을 받지 못할 불편함과 내 개인정보가 지금 온 세계에 유출이 돼서 내가 당할 수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찝찝함, 뭘 택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잠깐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제 스스로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정리가 됐거든요.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인들은 어차피라고 하면서 이제 문서 보고서도 등장을 했고요. 이제 그 관계자들 쿠팡에 대해서 주요 임원들이 있잖아요. 이 사건 터지자마자 난파선에서 뛰어내리는 걸까요? 주식을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그들 나름대로의 선택인 것 같고요. 뭐 제가 그거와 관련해서 뭔가 어떤 코멘트를 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이혜영 기자님, 쿠팡의 김범석이 이미 5천억을 현금화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그 CEO라던가 관계자의 그 법 위반이자 이제 직권 남용이자 업무상 배임 횡령이자 여러 가지가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그 행위들? 일단 지금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김범석 의장은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보여요. 네. 일단 사건 자체가 한국 법인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책임의 한정 범위를 박대준 대표로 몰아가는 분위기여서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김범석 의장을 좀 압박하는 수단을 좀 더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쿠팡 사태에 대해서 두 분의 기자님 모시고 얘기했습니다. 이혜영 기자, 김현철 기자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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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까지 이제 이슈 4가지 이은혜 에디터님도 함께해 주셨는데요. 인사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